윤길중 교수의 기독교로 보는 진화론, 다윈의 인간의 기원 정밀 분석 제14강 제12장 어류, 양서류, 파충류의 2차 성징. 물고기의 수컷들은 암컷을 차지하기 위하여 싸웁니다. 가시고기 수컷은 암컷이 은신처에서 나오면 기뻐 날뛰며 암컷을 위하여 자신이 만들어 놓은 둥지를 둘러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컷은 여러 방향에서 암컷을 향해 달려들고 자신이 둥지로 쌓아놓은 물건들이 있는 곳을 왔다 갔다 하며 암컷이 가지 않으면 주둥이로 암컷을 밀고 꼬리와 측면의 가시를 이용하여 암컷을 자기의 둥지로 끌어당깁니다. 수컷은 일부 다처제이며 암컷은 아주 온화하지만 수컷은 극도로 대담하고 호전적입니다. 그들의 싸움은 때때로 필사적입니다. 이 작은 전사들은 서로를 밀치고 힘이 완전히 탈진될 때까지 뒹굴고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가시고기는 싸우는 동안 서로의 주위를 돌면서 물어뜯거나 측면의 가시로 찌릅니다. 이 작은 것들이 물어뜯는 행위는 맹렬합니다. 측면 가시를 이용하여 상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 바닥에 가라앉아 죽기도 합니다. 패배당한 쪽은 당당했던 태도와 달리 화려했던 색깔은 사라지고 동료들 사이에서 자신의 불명예를 감추려 하지만 승자의 끊임없는 박해 대상이 됩니다. 쇼는 수컷 연어 2마리가 하루 종일 격렬하게 싸우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무이스트는 퍼스의 다리 위에서 암컷이 산란하는 동안 수컷들이 경쟁자를 몰아내리고 전투를 벌이는 것을 관찰했는데 수컷들은 산란 장소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서로를 물어뜯었고 상처를 입은 것들은 죽기도 했습니다. 또 많은 수컷들은 탈진하여 강의 제방 근처에서 겨우 헤엄치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1868년 6월 스토먼트 필드 양어장 관리인이 영국 북쪽의 타인강을 방문했을 때 300여 마리의 연어가 죽어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한 마리를 제외하고 모두 수컷이었습니다. 그들이 싸우다 죽은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수컷 연어의 가장 특이한 점은 번식기에 색깔이 변하는 것 외에 아래턱이 길어지며 연골성 돌기가 끝에서 위로 휩니다. 영국산 연어의 이러한 구조 변화는 번식기 동안만 지속됩니다. 미국산 연어의 이 변화는 번식기와 상관없이 상시적이며 앞서 강을 거슬러 올라간 수컷일수록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구조는 보호보다 공격용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수컷에게 적합하게 얻어진 이 형질은 암수 후손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어류의 암컷은 수컷보다 큽니다. 송사리과의 수컷은 암컷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많은 어류의 수컷들이 상습적으로 싸우는 것을 보면 수컷들이 성도태를 통하여 암컷보다 크고 강해지지 않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수컷들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육식 어종의 경우 동일 종의 암컷은 물론 다른 종들에 의하여 잡혀 먹히기 쉽습니다. 수컷들의 싸움에서 크기가 커지는 것이 중요했던 것처럼 암컷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도 중요한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덩치가 커지면 많은 알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종은 수컷만 화려한 색깔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켄트는 잡힌 어류를 관찰해보면 이런 독특한 부속물은 짝을 유혹하기 위한 가금류 수컷의 육수, 벼처럼 보조적으로 기여하는 것 같다고 주장합니다. 어린 수컷의 구조와 색깔은 다 자란 암컷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구조들은 수컷이 성장한 후에도 영구적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일부 배도라치나 근연속의 경우 수컷을 머리 위에 펴튼 번식기에만 발달하며 몸통에 화려한 색깔도 나타납니다. 암컷은 그런 흔적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벼이 일시적인 성적 장식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켄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암컷과 색깔이 다른 라브루스 믹스투스 수컷은
수조의 모래바닥에 깊은 구멍을 파고 그녀와 둥지 사이를 오가며 가장 설득력 있는 매너로 암컷에게 따라와 함께 살 것을 간절히 바란다. 도미 수컷은 번식기에 짙은 낯빛 검은색으로 변하는데 그 후 여우를 떠나 둥지로 쓸 구멍을 팝니다. 수컷은 저마다 경계심을 갖고 구멍을 지키며 동종의 다른 수컷이 접근하면 격렬하게 공격하여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나 동료인 암컷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암컷이 알을 베어 배가 불룩한 상태가 되면 수컷은 온갖 수단을 다하여 암컷을 자기가 마련한 둥지로 하나씩 유인하여 구멍을 알로 가득 채운 뒤 정성을 다하여 그것을 돌보고 지킵니다. 수컷이 없는 상황에서 암컷은 절대로 알을 낳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암컷이 그런 선택 능력을 발휘한다면 앞서 언급한 수컷의 장식에 관한 모든 내용은 성도태의 작용에 의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어류처럼 고도로 조직화되고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생명체가 불리한 고통이나 이익과 같은 큰 변화, 즉 자연도태의 개입 없이 자연 상태에서 색깔이 화려하게 된다는 것은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암수 모두 화려한 색깔로 장식된 물고기에 대하여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하는가? 잡아먹히기 위해 눈에 잘 띄게 변화된 동물이 있다고 생각하는 학자는 없을 것입니다. 물고기가 자신이 맛이 없는 먹이라는 것을 새나 맹수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변화했다는 설명은 가능하지만 암수 모두 화려한 색깔을 띠는 어류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견해는 수컷이 성적인 장식을 위하여 그 색깔을 획득했고 그 화려함이 암컷 후손 모두에게 거의 같은 정도로 전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암수가 색깔이나 장식에서 차이를 보이는 대부분의 어류는 먼저 수컷이 변했고 암컷을 유혹하고 자극하는 성도태 작용을 통하여 수컷 자손에게 전달, 축적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꼬리가 있는 양서류는 번식기에 수컷의 등을 따라 큰 톱니 모양의 볕이 발달하지만 겨울에는 사라집니다. 미바트에 의하면 이 볕은 근육이 없기 때문에 이동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합니다. 구회의 계절에 볕의 가장자리에 화려한 색깔의 테두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수컷의 장식이라는 사실은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컷은 성도태를 통하여 강렬한 색깔과 장식욕 부속기관을 획득했고 그것이 수컷 자손에게 또는 암수 모두에게 전달되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꼬리가 없는 개구리와 두꺼비의 색깔이 보호장치로 작용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니카라과에 가면 빨강색과 파란색의 화려한 제복을 입고 있는 소형 개구리가 있는데 그것들은 대부분의 다른 종과 달리 숨지 않고 대낮에도 이리저리 뛰어다닙니다. 마음 놓고 뛰어다니는 것을 본 벨트는 그 개구리가 식용이 아니라는 것을 순간 직감했다고 합니다. 그는 몇 번의 시도 끝에 어린 오리에게 그 작은 개구리를 먹였는데 오리는 그것을 바로 토해냈고 불쾌한 맛을 떨쳐 버리려는 듯 머리를 흔들며 돌아다녔습니다. 개구리와 두꺼비는 냉혈 동물이지만 그들의 열정은 대단히 강합니다. 호프만 교수는 기센에서 번식기에 개구리가 종일 싸우는 것을 보았는데 싸움이 매우 격렬하여 껍질이 벗겨지는 것도 있었습니다. 개구리와 두꺼비에게는 한 가지 흥미로운 성적 차이가 있습니다. 즉 수컷에게만 음악적 재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개구리는 정말로 즐겁게 노래를 합니다. 보통 개구리의 개굴개굴 하는 소리는 주로 번식기에 수컷이 내는 것입니다. 수컷의 발성기관이 암컷보다 훨씬 더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수컷의 울음소리는 아주 큰데 비해 암컷의 울음소리는 신음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개구리과의 여러 속에서 발성기관의 구조는 상당히 다릅니다. 각각의 경우 발성기관의 발달은 성도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무에 서식하는 뱀이 녹색을 띠고
모래 지형에 서식하는 뱀에게 얼룩반점이 있는 것을 보면 일부 뱀의 색깔이 보호작용을 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뱀의 항문, 향기샘은 번식기의 기능이 왕성합니다. 대부분 동물은 수컷이 암컷을 찾아다니기 때문에 이 향기를 내는 분비샘은 수컷이 있는 곳으로 암컷을 유인한다기보다는 아마도 암컷을 자극하고 매료시키는 데 이용될 것입니다. 수컷 뱀은 동작은 느려 보이지만 호색한입니다. 여러 마리 수컷이 한 암컷 주위에 모여들기도 하고 심지어 죽은 암컷 주위에 몰려드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동물원의 한 사육사에 따르면 크로탈로스나 비단뱀 같은 것들은 사람들을 구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뱀에게 추리력과 강한 열정 그리고 상호 애정이 있다 하더라도 파트너의 화려한 색깔에 감동된 나머지 성도태를 통하여 종의 장식을 바꿀 정도로 충분한 취향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독이 없는 종들은 모방의 원리를 따라 보호 목적으로 그들의 색깔을 획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적들은 그 색깔로 인하여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독사인 엘랍스가 화려한 색깔을 띠는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성도태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방울뱀의 딸랑거리는 소리에 대하여 몇 가지 정보가 얻어졌습니다. 오그헤이 교수는 두 사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까운 거리에서 머리를 든 채 또아리를 틀고 있는 방울뱀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약 30분 동안 짧은 간격으로 방울 소리를 내자 마침내 한 마리의 뱀이 다가왔고 둘은 곧바로 결혼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는 방울 소리의 용도 중 하나는 암수를 한 곳에 모으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움직이지 않고 소리를 내어 이성을 부르는 것이 암컷인지 수컷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방울뱀이 내는 소리가 자신을 공격하는 다른 동물에게 경고로 사용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도마뱀 수컷은 경쟁자와 싸웁니다. 봄이나 초여름 다 자란 두 마리 수컷은 만나기만 하면 항상 싸웁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머리를 아래 위로 서너 번 끄덕이고 목 아래의 주름 장식을 팽창시킵니다. 눈은 분노로 반짝이며 에너지를 모으듯 꼬리를 몇 초 동안 옆으로 흔들고 서로를 향해 격렬하게 몸을 던져서 뒹굴며 이빨로 상대를 강하게 몹니다. 한 전사의 꼬리가 잘리고 승자가 그것을 먹어치우면 전투는 대개 끝납니다. 안다만 제도에 서식하는 한 도마뱀의 수컷은 항문 앞쪽에 구멍이 있습니다. 유사종과 비교할 때 여기서 향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도마뱀의 각종 특이한 부속물은 장식에 이용되며 화려한 색깔은 유혹을 위한 수단으로 수컷이 획득한 후 수컷 후손이나 암컷 후손 모두에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조리와 마찬가지로 성도태는 파충류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류, 양서류, 파충류의 2차 성징에 관한 강의를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광대하고 화려한 조류의 세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